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하다 취업한 고3입니다. 매번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일을 키워놓고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는 뻔뻔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하필 그 애랑 같은 회사에 출근하게 됐어요. 저는 성격상 말을 부풀리는 걸 싫어합니다. 때문에 그 친구와는 상극이었죠. 학교에서도 그 이유로 몇 번을 싸웠는데 혹시나 회사에서까지 그러면 해고당할까봐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 애가 잘못한 부분이 생기면 차근차근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으로부터 2주 뒤 결국 일이 크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순 없지만 역시나 그 친구의 성급한 판단과 허언의 결과였습니다. 회사의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찾아오시고 교육청에서도 전화가 걸려왔으니 할 말 다 했죠. 그 친구는 따로 상무님과 면담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를 참다 못한 저는 1층 자재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 친구의 이름을 꺼내며 차라리 뒤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쌍욕을 내뱉었어요. 제 실수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인기척에 뒤를 돌아보니 그 친구가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애 역시 저를 빤히 쳐다만 보았습니다. 분명 제가 하는 말을 모두 들었겠죠. 적막감에 숨이 막힌다는 표현을 그 순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저한테도 화를 내거나 눈물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친구는 조용히 뒤를 돌아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상처를 크게 받은 건가 싶어 저는 그 애를 따라갔습니다. 사과하려고 그 친구 이름을 불렀는데 무시하고 복도를 계속 걷더군요. 그쯤 되니까 저는 도리어 더 화가 났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터진 일인데 남들이 책임지고 있고 또 내가 왜 졸졸 쫓아가며 사과를 해야 하나 싶고 사람 감정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저는 걷는 것을 멈추고 그 친구 등에 대고 다시 한번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애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제서야 무슨 짓을 한 건가 싶더군요. 회사에서 계속 얼굴을 봐야 할 친구인데 이제 겨우 2주차인데 분위기를 망칠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사과했습니다. 그 애도 뭔가 말하려는지 고개를 천천히 돌리는데 지금도 소름이 끼치네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친구의 목만 돌아갔습니다. 몸은 그대로 앞을 보는데 얼굴만 제 쪽으로 돌아온 겁니다. 뚜둑거리며 목에 뼈 부서지는 소리가 복도를 메웠고 저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애는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머리를 돌렸습니다. 이미 한 바퀴를 다 돌아 피부가 마치 걸레 쥐어짤 때 마냥 뒤틀렸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살같이 터져 나갔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친구의 머리는 뚝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르륵 굴러 제 발끝에서 멈추었습니다. 이를 드러내며 환히 웃는 친구의 머리. 터진 토마토 같은 그 머리와 환한 웃음은 그 이후로도 종종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그 자리를 벗어나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정막을 깬 거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청이 그렇게 큰 것을 그날 처음 알았죠. 누군가가 제 몸을 흔들었습니다. 상무님과 과장님 그리고 회사 사람들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사건의 주인공인 그 친구는 담당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애초에 바빠서 1층 창고로 내려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간단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상무님은 병가 처리를 해주겠다며 일주일간 휴가도 주셨죠. 그리고 5일 후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상무님께서 가보았더니 친구가 계단 난간에서 떨어져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박았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의 부모님은 회사에 찾아와 상무님의 멱살을 잡았고 사망 현장을 목격한 상무님 역시 충격을 받으셨는지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활기 넘치던 회사는 그날 이후 침묵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방금 제가 받은 전화겠죠. 과장님의 전화였습니다. 혹시 지난주 토요일 오전 1층에 내려온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날 야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문득 고개를 돌리니 제가 건물 1층에 불 꺼진 포장실에 가만히 있었어 과장님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딱히 무슨 행동을 취하진 않았고 어느새 사라졌다는데 지난번에 일도 있고 해서 고민하다 결국 제게 전화하셨다고 말입니다.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죽은 그 친구처럼 될까봐. 그리고 방금 기억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의 머리가 떨어지던 그날 복도에서 들려오던 그 발걸음 소리. 저는 분명 그 소리의 근원지를 목격했습니다. 그건 상무님도 과장님도 팀장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몸뚱이는 뒤로 돌아가고 고개만 이쪽을 응시하며 뒷걸음으로 제게 걸어오던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여행을 가시고 집에 혼자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